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업 실적과 지표 호재로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한마디에 비청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22% 조정받았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이탈리아 상원이 48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감축안을 승인하고 미국의 고용 및 소매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도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1% 내렸습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조만간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의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곧바로 차익을 챙겨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금통위와 옵션 만기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장중 변동이 있기는 했습니다.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도가 급격히 줄어든 경향이 있었죠.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최대폭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 쪽에서도 만도 블록딜 물량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매도였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참 변동성이 상당히 좀 그래도 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옵션 만기이라 그랬겠죠. 그렇죠. 예. 막판에 20분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기염을 또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도가 블록딜 일단 물량으로 인해서 일단 1위로 올라온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삼성 테크윈, LG화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도 만도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제 아주 큰 급등을 했습니다. 기계업종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좋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도 상당히 강세가 좋았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요. 고려아연, S51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OCI, 그리고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널 이 일단은 매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OCI는 외국인과 같이 양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모직,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과 함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 쪽도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이었는데 개인과 기관이 섰었고 어제 장에서는 기관이 197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고요. 이슈까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덕산아이메탈, 신텍, AP시스템, GS홈쇼핑, CJ오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셀트리온, 태광, 성강밴드, 네오위즈게임즈 다음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기관 매수 업종을 본다면 태광, 성강밴드를 매수했는데 코스닥 쪽에서 해외 플랜트, 기계 관련된 해외 플랜트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의 매도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2.21포인트 상승한 497.8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서울반도체, CJ오쇼핑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반대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 개상 시장에서 예상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하림, 마니크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됐습니다. 삼계탕이 금계탕이라잖아요. 반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초복인데 닭은 좀 드셨나요?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못 드셨군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나 봅니다. 농담이고요.
할인 같은 종목들, 초복이니 중복이니 말복이니 닭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제같이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다가오게 된다면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코스닥 시장이 조금 그래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은 발언을 했던 벤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전일의 발언을 번복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결과를 내놓았을 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럽도 네. 약세였죠. 네. 예.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표 개선보다는 조금 추가 양세 완화라든지 큰 이벤트를 시장이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예.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락한 영향 그리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한 부분이 장초반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이탈리아의 재정 긴축안 승인, 미 고용지표 개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시도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했었지만은 그런 그 기대와는 달리 조금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버냉키 의장이 그 추가 보양책을 펼 시기가 아직까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긴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은 하원에서도 통과가 될지 그 하원에서도 통과가 될지에 관한 여부도 지켜보자는 심리가 조금 강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기술주, 원자재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큰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되고 시장이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 발행에 관한 소식만 조금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탈리아는 5년 만기 국채를 12억 5천만 유로 12억 5천만 유로를 4.93%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4일 날 그 발행된 3.9%에 대비해서는 금리가 상당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008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금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15년 만기 국채도 발행을 했는데 17억 2천만 유로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는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입찰 금리도 지난번 5.34%에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 금리가 조금 상승했다는 부분도 조금 악재가 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JP모건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또 바로 또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버냉키 의장이 상원 청문회 참석해서 현 시점은 추가 보양책을 펼 시기가 아니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발언이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발언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100포인트 정도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 산업지수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특히나 기술주의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업종별로 봤을 때 그 산업재 그리고 기술주가 좀 주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빠지는 원인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악재가 됐던 부분이 버냉키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은 새로운 부양책을 도입할 시기가 아니며 현재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각종 경기 부양 수단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은 더 두고 보자는 의미로 시장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몇 가지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지만은 오늘 어떠한 것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3차 부양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기대감이 가졌던 부분이 반영되면서 반대로 오늘은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좀 남겼는데 지금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연준은 수단을
연준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후에 지금 당장이 아닌 이후에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때 가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실마리는 조금 남겨뒀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과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씩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0.1% 하락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전월 0.2%에 대비해서 좀 하락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증가한 이유가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액은 전월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매 판매 증가는 자동차 수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구점 판매는 감소를 했지만 백화점, 건축자재 판매는 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개선이 됐지만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좀 정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적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2위 은행인 JP모간 체이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54억 3천만 달러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1.2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48억 달러, 주당 순이익 1.09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대출 연체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 대출 대비 쌓아놓은 충당금이 10억 달러 감소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부분 순이익은 49% 증가를 했고 소매금융서비스 부분 순이익은 44% 급감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국내 증시가 상승이었죠.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을 보였는데 엔화 가격이 대지진 이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주가 약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 도쿄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78.45엔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종목별로 이 수출주 중심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수출주인 토요타가 한 0.74% 내렸고요. 그 밖에 소니와 도시바도 각각 1%대의 하락을 좀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날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위기를 좀 교훈 삼아서 전국에는 일본 내에 원전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말빨이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벤 버냉키 의장의 좀 말을 좀 냉큼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이 아니라 벤 버냉큼 의장으로 좀 바꿔야 될 것 예. 같은데 냉큼 이렇게 남은 말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시장에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오늘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했다라면 오늘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품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상당히 잘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금 생산업체인 찌진광업이 6%대로 급등을 보였고 구리 생산업체인 장시동업과 강서구리 등도 2%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또 혼조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한 0.08% 하락을 한 8,481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소폭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0.06% 상승한 21,94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금융과 유틸리티 종목 쪽으로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나름대로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지나면서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20분 남겨놓고 상승 마감하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해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이제 버냉큼 씨의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죠. 근데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새벽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장중에 점차적으로 전해지면서 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도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으면서 이 금통위와 옵션 만기에 대한 이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초반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됐었습니다만 금리 동결 발표 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좀 확대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코스피 장세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체에서도 매물이 좀 겹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물도 장중에는 7,170억까지 좀 확대됐었던 부분들이 좀 됐었었죠. 이제 개인이 한 7천억 넘는 매수로 순매수를 나서면서 보합권까지 일단은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철강, 섬유, 화학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IT와 보험들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고 이 국내 이벤트에 의해서 조금은 관망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 나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500포인트에 근접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서 가고 있는데 금 관련주들이 어제도 나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과 애강리메텍이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가 이제 벌써 저희 조카들도 이번 주로 또 방학을 한다더라고요. 네. 또 알고 있는 요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다음 주에 또 방학을 한다고 하는데 방학을 하게 되면 일단은 게임주들의 상당히 어떤 수혜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이 이러한 여름방학과 그리고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JC 그리고 게임아이, 드래곤플라이, M게임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무거우면서도 상당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 종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8%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2분기 중국 굴삭기 판매 부진 소식 영향으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3분기에는 공작기계와 바켓 실적의 호조 소식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어제 국내장에서 있었던 이슈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43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국내 시장이 극심한 장중 변동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말에 내정된 유로존 2차 스트레스 테스트와 EU 정상회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따라서 대외 변수들의 불투명성이 거칠 경우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분하게 대응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일 옵션 만기와 금통위 금리 결정 등 내부 이벤트가 무난하게 종료되었는데요. 이에 한양증권은 시장의 관심이 다시 대외 변수로 집중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 유발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외 변수 영향권에서는 불규칙한 흐름을 예상했고 방향성은 상승의 무게를 뒀는데요.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화학, 항공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리 동결에도 정부의 물가 안정의 의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와 원화 강세 용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한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완화 국면으로 진입을 해 글로벌 및 국내 증시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역시 이번 주를 정점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글로벌 및 국내 증시가 강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는데요. 업종별로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자동차, 보험, 유통과 중국과 일본의 전력 부족 수혜가 기대되는 화학과 정유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장마처럼 주식시장은 지긋지긋한 악재로 인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많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또다시 불거져 나온 유럽 재정위기 문제입니다. 유럽의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까지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15일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와 16일과 17일 이탈리아 재정 긴축안 통과 여부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 회복 여부입니다. 최근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하여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신평사들이 8월 2일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CT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도 연중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지수의 상승,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 소비 여력 개선 등을 감안할 때 더블딥보다는 일시적 둔화의 소프트 패치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 물가 상승률 둔화 여부입니다.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6.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물가지수 구성 요소 중 30% 이상이 식품 가격인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둔감되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 상승이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중국 내부의 식품 가격 움직임 또한 의미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스 재정 긴축안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 국면이 왔었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재정 문제의 대두와 함께 시작된 지난 4월 말 조정 국면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등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럽 문제에 대한 민감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모멘텀,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치는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아직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및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오늘을 비롯한 다음 주까지도 글로벌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의 골드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여러분께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은 대표님, 네. 일단 옵션 만기와 금통이라는 이벤트가 지나간 상황에서 어떤 점들에 주목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 그런 가운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좀 급등을 보였었던 흐름 상황에서 나타났던 갭이 좀 다 메꿔졌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아주 견조한 지지가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에 여기서 아주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됐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벤 버냉큼 씨가 다시 좀 이런 부분들에 번복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다시 조금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어떤 그러한 변동성들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 약세 흐름이 좀 보여지다가 장 막판에 20분 만에 급격히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감안해 봤을 때 또한 그 매수 주체가 또 이제 개인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승폭을 조금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장 초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 초반에는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다가 후반 갈수록 조금 좋은 흐름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흐름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집중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다 왔기 때문에 이벤트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놓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기업이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 해당 그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이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있고 또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분기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이렇게 하반기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영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어쨌건 차화정돼서 이제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때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들은 있습니다만 결국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어쨌건 그쪽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건설과 조선 종목들이 같이 밀려버린다라면 시장 자체는 상승하지 못하고 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을 아직까지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이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이 이제 3일 연속 그 현선물에 있어서 매도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물량을 크게 실을 시점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담아보고 좀 더 장을 지켜보시면서 주도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 또 튀어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같이 염두를 해두시고 종목별로 그러니까 그런 업종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실적이 가장 개선될 수 있고 또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일 대표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는 어떻게 의견을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신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뭐 같다고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대외 변수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대외 변수는 좋지 않고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일 시장 마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라든지 지표보다는 조금 큰 이벤트, 시장에 강한 모멘텀을 현재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그 긴축안이 하원에서 일단 통과 여부가 조금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 발표될 지표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인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유럽에서 들려올 하원 긴축안 통과 여부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될 또 그리고 제조업 관련 지표, 물가 관련 지표들을 조금 확인하자는 심리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외국인의 현선물 동향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조금 외국인들이 이전에 그 상승세를 이끌었을 때 수급처럼 현물과 선물 쪽에서 매수 유지 기조가 계속해서 현선물 매수 기조가 다시 한번 돌아올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선물 매수 기조가 돌아오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 쪽이라든지 그 미국 쪽 지표들이 호전이 돼야 좀 돌아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21선이 있는 2110포인트를 지지력을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21선만 지지력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은 철강, 건설, IT, 자동차 같은 경우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업종을 봤을 때도 뚜렷하게 매수하는 업종이 어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과 업종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적으로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 좀 접근해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건설, IT,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림산업, IT 쪽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도 업종 업종 내에서 주도 종목군들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IT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뭐 LG전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삼성 SDI가 N자형 반등의 모습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나머지 여타 IT 종목들도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중공업, 하나, KP케미칼, 성강밴드, 휠라코리아, LG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관점 유의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중공업, 하나, KP케미칼,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 휠라코리아와 LG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기관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몇 종목만 조금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G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LG 같은 경우에 조금 현대제철에서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241선까지 반등했었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조금 지금 현재 75,000원대 가격대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N자형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뭐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7만원대 가격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대까지는 상승이 여전히 유의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력을 보였던 가격대고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5,000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은 KP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전에 제가 22,500원의 가격대 지지 여부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전에 좀 완연하게 지지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이 조금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일단 무게중심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힐라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성현 대표께서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셨고 정태근 전문가는 대외 변수 아직도 확인할 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20일 이평선 지지 여부를 보자고 하셨는데 김성현 대표께서는 21선에 위치한 2110선이 깨질 가능성은 별로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여기 지지되는지를 보자 하셨습니다. 두 분의 관심 업종을 보자면 교집합으로 나오는 게 건설과 조선 쪽인데요. 정태근 전문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IT 쪽도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께서 오늘장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들어보죠. 네. 예. 자, 오늘은 SKC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2분기 말에 그 PET 필름 2만 톤 증설로 인해서 하반기 물량 증가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EVA와 불소 필름의 실적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37% 증가한 한 657억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차트로 좀 넘어가세요. 자,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넘어섰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60이동평균선에 대한 지금 견조한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라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권역대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66,000원 정도에서 분할적인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72,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62,5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됐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SKC 들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충분히 그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가신 종목으로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당일 단기적으로 대응
대응할 만한 종목이라고 또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2이동통신사 관련해서 와이브로 관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장비업체고요. 그래서 와이브로 뭐 이동통신 중계기류 그리고 VDSL 같은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이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본다면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는 걸 좀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이틀 동안 그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틀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전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5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더라도 눌림목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디테일하게 매수가를 2,750원에서 2,850원 정도 241선인 2,8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50원에 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예상이 되는 3,000원. 그래서 3,000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은 짧게 단기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주를 잘 마감해야겠죠. 금요일장이 이제 곧 시장이 될 텐데요. 지금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는 한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원더걸스를 닮은 FD님께서 저한테는 그 마이크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그 잘 마친 이벤트를 이제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벤 버널키 의장한테 남아 이런 중천금을 가르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FD 보지 못했던 시청자분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태근 전문가는 송은이 닮았다고 하시는데 정태근 전문가님도 오늘 좀 한마디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 주말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추세라든지 그리고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자랑을 하자면 그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조금 어제 같은 경우 1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 정도 지나서 조금 큰 수익이 나온 부분을 조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꼭 종가 관리도 잘 하시고요. 손절가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